Їм це вдалося. Це страшне питання. Але ви вистояли. І світ вам... I'm from North Korea. Yes, I used to be an Austrian diplomat, so I understand how brutal the Russian army is, you know.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신사숙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마리우폴에서 일주일 넘게 있었던 기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Кто нам детей вернет? Кто? Мама, что ли?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Наробили. 보셨죠? Тому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до 이런 вас 짓은 바로 러시아 за 짓입니다. підтримку, за допомогу. 여러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Впевнений,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ідтримуєте наш 지원해 незалежний 주시기를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 요청합니다. І ми обов'язково переможемо. Дякую за увагу. Слава Україні! 감사합니다. The speech by the president is very moving. I think we should try our best to support your country, and also we should try our best to defend the children and the baby. Yes, I'll try my best. Ye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Recent days, all of free world decided to send a military aid to Ukrainian government. For instance, European Union has decided to send more military equipment in order to defend the Ukrainian civilians. So I think the military aid to Ukrainian government must be regarded as a kind of aid to protect the civilians.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제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를 시작으로 23개국에서 화상연설을 했고 한국은 2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화상연설 분위기는 다른 나라의 국회와 참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석자의 경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국회 외통위, 국방위 위원 중심 50여 명의 국회의원들만 참석하는 등 참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꽉 찬 다른 나라의 국회 모습과는 달리 우리 국회는 곳곳이 텅 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기립박수 또한 없었으며 국가 원수의 연설인 경우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 초청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나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너무 의식하는 그런 구조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어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어제 연설에서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에 이렇게 수염까지 기른 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호투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에 방점을 두어서 공개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메가더 장군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그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손원병의 모습이 오버래핑됐습니다. 당시 손원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 라는 메가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그 손원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 총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손원병의 짧은 한마디, 총을 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원의 모습에서 감동된 메가더 장군은 이런 용감한 병사가 살아있는, 이런 용감한 병사가 남아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 라면서 워싱턴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장군이 직접 군사적 지원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16개 나라의 195만 7,734명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싸웠고 그중 15만 1,129명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웃는 얼굴로 집을 떠났던 아들이 사망 신고서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미국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자율세계와 러시아 사이의 이러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한 대결 흐름에서 옆으로 비켜서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탄, 헬멧, 천막, 목포 등 군수물자와 개녀 응급 처치 키트, 의약품 등 비살상용 물자만 지원했으며 추가적인 지원도 인도적 지원만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매일 희생되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러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도 러시아가 완전히 북한 일변도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지원 문제에서 좀 모성을 유지한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러시아 정책이 북한 비핵화에 지금까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1950년 6월 대한민국이 세계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때 세계가 인도적 지원만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대국들의 지원을 얻고 또다시 무모한 군사적 침공을 감행했을 때 세계가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만 약속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전쟁이라는 군사력이라는 이 포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정책을 강요하고 영토를 강탈하려는 부정유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정의 모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과 품격에 맞는지 향후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쟁이 강요되었을 경우 우리가 국제공동체에 군사적 지원을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에 한국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도움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켰듯이 우리도 2020년에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격일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할 줄 모르고 남의 아픔을 바라볼 줄 모르고 남에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동정을 보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만이 우리의 삶도 개선되고 세계도 달라질 것입니다.